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제 물음표를 기준으로 쪼개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렇게 이제 결과로 출력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 때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URL 받았는지 보고, 그다음 리턴 해가지고 뭐 널 해가지고 일단 코드를 실행이라도 되게끔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리턴 해가지고 오류라도 나도 괜찮아요. 자, 널 포인터 있으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널한테 일 시켰기 때문에 파람스가 널이잖아요. 리턴된 결과가 널이기 때문에 널한테 일을 시키면 당연히 뭐가 난다? 널 포인터 있으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넘겨받은 URL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쪼개라고요. 그러면 아까 쪼개는 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이렇게 쪼개야죠. 그죠? 근데 이거 돼야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실행해보면, 자, 여러분들 보면 패턴 센텍스 이셔션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해보신 분들은 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딱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이 뭐 내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캐릭터 물음표, 그러니까 지금 물음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에러가 떴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되냐면 검색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검색. 자, 지금 우리가 물음표에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죠? 그럼 물음표는 뭐예요?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죠? 퀘스천 마크 뭐 패턴 세트에서 이세션 이렇게 영어라도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검색했을 때 왜 이게 에러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패턴 세트에서 이 섹션이라고만 쳐도 나와요. 그냥 여기다가 자바 패턴 세트에서 이 섹션. 그러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딱 읽어보면 다 동일한 글을 다 올려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지금도 검색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자바에서 특수 문자를 썼더니 그 특수 문자를 스플릿 통해서 문자를 가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해결하려는 거 보니까 자, 원이 뭐냐면 메타 문자로 들어가는 일부 특수 문자의 물음표 곱하기 이런 등등 이런 걸 스플릿을 통해서 나오는 에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자를 나누려면 특수 문자 앞에 뭘 붙이래요? 역슬래시 붙이래요. 이게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하셔야 된다고. 검색.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수업하다가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는 강사한테 질문하시면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개발 혼자 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물어볼 사람 없으면 검색해봐야죠. 그죠? 뭔 말이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보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글을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슬래시 2개 붙여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때문에 에러가 나오니까 물음표 2개, 그러니까 역슬래시 2개 붙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요즘은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챗GPT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걸 검색하는 거예요. 자바 패턴 있으시면 문제 발생하는데 문제 해결법 알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자바에서 패턴 세트스 이 섹션이 왜 나오냐, 그러면 그 왜 나오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쓰냐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케이프 문자를 해가지고 역슬래시를 붙이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슬래시 2개를 붙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슬래시 딱 2번 딱 했을 때 딱 실행하니까 에러가 안 뜨면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지금 널 포인트 이시션 나온 거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더니 지금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출력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음표를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앞뒤로 나눠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예요? 배열기체 리모컨 주소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몇 번째? 자, 0번째 출력해볼까요? 자, 0번째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째 출력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하게 되면, 자, 보이죠?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지금 물음표를 기준으로 0번째 그다음 1번째 값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요. 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계별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다 틀린 거예요. 단계별로. 자, 조금씩 해보면서 스스로 뭔가를 유도해 나가셔야지 한 번에 작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냐면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쪼갰는데 만약에 여기에 글을 썼어요. 여러분은 근데 내용 한 다음에 내용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썼단 말이에요. 제목을. 근데 물음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내용입니까? 해가지고 쪼개져 버려요. 보이죠? 왜냐면 물음표를 기준으로 지금 3등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3등분 나오는 게 아니라 딱 2등분까지만 쪼개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쓸 수 있냐면 이 안에다가 심표 2 이렇게 쓰게 되면 딱 2개까지만 쪼개고 더 이상 쪼개는 걸 안 합니다. 더 이상 쪼개질 않아요. 그러면 볼까요, 정말로? 자, 2개라 쓰고 1번째 출력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물음표 나오는 거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1번째 값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1번째 값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string query st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야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또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쪼개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해볼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음표가 아예 없대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그냥 무조건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를 쪼개겠다고 했기 때문에 2개에서 1번째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이렇게만 요청을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문 이용해서 자, 만약에 쿼리 스트링의 랭스 길이 자체가 1이다. 자, 저는 요거를 조금 이름 바꿀게요. 뭐라고 바꾸냐면 여기다가 배열이라 쓰고 URL 비츠라 쓰겠습니다. 비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제 랭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URL 비츠. 자, 얘가 만약에 길이를 나눠 봤더니 그게 길이가 하나래요. 그러면 나눠진 거예요, 안 나눠진 거예요?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string 파람스라고 적어주고요. 해심에 그냥 쓸게요. 자, 그럴 때는 리턴해서 그냥 이거 기본 파람스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널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된다고요.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쓰라고 했던 거 이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다시. 자, 됐죠? 실행해보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제 이 URL 비치를 또 반복문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쪼개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폼을 돌리겠습니다. 폼, string, bit, 그 다음에 query URL 비치라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써줄까요? 이걸 이렇게 써줄까요? 자, 지금 우리에게는 어쨌든 필요한 거는 1번째니까 1번째 값을 이렇게 써주고 string query str이라 쓸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오고 자, 얘를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를 우리가 쪼개줘야 되죠. 지금 이 query str 자체가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바로 여기서 쪼갤게요. 스플릿해서 스플릿 앰퍼센트 기준으로 쪼개주고 그러면 이제 배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를 또 스플릿해서 쪼개줄 겁니다. 뭐? 는을 기준으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는을 쪼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string 비트의 비츠라 쓰겠습니다.
자, 얘도 쪼갤 때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기 보면 뭐 여기 계산기라 해가지고 CALC 뭐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또 쪼개게 되면 요 뒤에 부분이 잘려가지고 쪼개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래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쪼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 비츠가 자 랭스가 1이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대로 쪼개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컨티뉴해서 다시 위로 올려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파람스에서 풋 해가지고 자 비트에 0번째 넣어주면 되고, 그죠? 요거를 비츠 그래요? 비츠라 쓸까요? 비츠? 아니다, 비츠라 씁시다. 자, 여기다가 0번째 값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째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다,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비츠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키, 밸류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람스만 마지막에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보이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 써서 뭐 CALC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10 더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쵸? 자, 제가 이거를 CALC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버리죠. 잘리죠? 보시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나오는 게 제가 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는을 기준으로 쪼갠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심표 2 이렇게 써줘야 돼. 2개 이상으로 쪼개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는 안 했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밀한 테스트까지 해보셨는지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력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갭파람스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라도 참고했어야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참고해서 강사가 코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에러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get util 요거죠? 됐습니다.